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을지로에서도 힙하다는 힙지로에 먼저 나와봤고요. 한발 빠른 패셔니스타 최한나 대표 중개사님과 함께 이곳에 대해서 일대 임장을 좀 같이 다니고 관련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온 곳은 힙지로인데 어떤 느낌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독특한 느낌이죠. 규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에서도 그 서울대 입구 쪽에 가면 샤로스길 상권이 있는데 거기도 매장들이 좀 아기자기한 그런 사이즈의 매장들이 있는데 여기도 크기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느낌적인 면에서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는 소규모의 상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젊은 MZ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과 먹거리, 놀거리 굉장히 왕성합니다. 힙지로가 원래 예전에는 인쇄업 관련해서 활성화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좀 요식업들이 최근에 좀 트렌디하게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뀐 거잖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특히 이쪽에는 그 외국인 분들 유입도 관광객들이 많아서 MZ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이 상권을 많이 활약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인쇄업 관련 업종에서 이 트렌디한 요식 업종으로 넘어오면서 임대료 부분에서도 좀 상승이 있었겠네요.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작은 월세 내셨던 분들이 권리금이 단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뭐 코로나 때 권리금 없이 무권리로 많은 가게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래 이태원에서 이제 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태원의 상권이 아무래도 약해지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라든지 상권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라는. 그래서 을지로 이제 골뱅이 쪽이 이제 많이 이제 차지했던 그 공간이었는데 요새는 다른 분야의 업종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어떤 업종들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소규모 와인바 혹은 뭐 이자카야, 먹거리, 뭐 베트남 상품. 음식 종류도 국내 음식에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퓨전 형태로 해서 여기도 보면 또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도 새롭게 이제 재단장을 하는 걸 보면 상권이 활발하게 바뀐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바뀜은 일단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아크릴이나 전기, 조명 관련 업종이 여전히 상권을 한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공업적인, 산업적인 부분과 그리고 뭐 트렌디한 요식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권으로 좀 볼 수는 있겠네요. 대표님이 아까 살짝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대료 상승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걸 보시면 또 업무지구 신축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이제 뭐 프라임급 오피스가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어디역에서 제일 가깝죠? 을지로 3가역입니다. 을지로 3가역. 을지로 주변은 서울 강남처럼 여러 개의 지하철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호선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1, 2, 3, 4, 5 5개 노선을 사용합니다. 무려 5개 노선을 이 주변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그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중구가 옛날의 역사를 잘 살리면서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원활하게 발전하고 있죠. 비유하자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필부동산 최한나 대표 중개사님께서 상당히 임차를 많이 맞추셨던 힐스테이트 세운이 저기 멀리 보이는데요. 그 앞쪽에 을지로 3가역 쪽에 공사 현장이 하나 보이네요. 바로 세운힐스테이트 1단지 앞에는 지금 오피스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유적이 발견돼서 이제 보류되었다고 하네요. JP가 놓칠 수 없는 저를 거꾸로 하면 PJ 인데요. PJ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가 이제 공원화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진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신성 아파트 주상복합, 그 옆에는 진양 아파트. 굉장히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요새. 재개발과 공원화 다양하게 이제 접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가격이 좀 상승이 됐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바로 이제 중구청 하얀 색깔 보이실까요? 그쪽이 이제 중구청이죠. 옆으로 보시면 을지로 4가역.
BC카드, 을지로 트윈타워가 보입니다. 대기업 건물이 앞쪽에 펼쳐지고 있고요. 또 신축 건물로 보여지네요. 또 2년 전에 이제 네. 준공이 되었고 네. 재개발했던 건물입니다. 상가 임차를 지금 의뢰가 들어온 상태고요. 신축 건물에 대한 상가가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그 젊은 상권들이 네.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세우는 지금 어떤 걸 반영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장님들을 위한 상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 세무사무실이든지 혹은 뭐 법무 관련, 네. 행정 관련, 노무 관련 이런 계통이 지점되면 좋지 않을까.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내부적으로도 깔끔한 인테리어를 필요하는 업종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중개사님, 상가 내부 호실 좀 하나 샘플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마침 샘플로 제가 열어놨습니다. 준비된 우리 중개사님. 들어가 보시죠. 여기 호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는 16평 정도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LED 조명 등과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개사님께 문의 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호실들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도 가시성이 좋네요. 밖에서도 보일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특장점이 있죠. 여기가 이제 공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뷰를 계속 갖고 가시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이 공원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들이 뭐 예를 들면 성수동에 이제 서울숲이 활성화되면서 아뜰리에 길 같은 상권이 이제 상당히 활성화된 사례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도 장기적으로 공원이 들어선다라면 앞으로 상가 위치에서 공원 뷰를 볼 수 있게 PJ 호텔에서부터 이 라인에 있는 건물들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공원으로 바뀐다고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앞으로 이쪽에 이제 도시 재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구역들이 최고급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으로 이제 변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는 이제 계속 신사옥이 들어오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컴투스도 여기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IT 회사들은 판교 베이스를 많이 두고 있고 강남 쪽에도 일부 입주를 하는데 종로 쪽은 의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상 33층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참고로 이쪽 주변은 5년 내에 프라임급 오피스들이 이제 다수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전월세 주거용 시세나 임대차 할 공급이 이제 적어서 나중에 이제 미래 수요가 굉장히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럼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급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중개사님, 그러면 여기 호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에 관심이 있다면은 임대료 범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평당 20에서 네. 한 30 혹은 40만 원 이 네.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을지로 3가 혹은 을지로 4가 주변에 임차를 희망하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형태인데 비슷한 좀 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좀 있을까요? 광화문에 혹시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아실까요? 그쪽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주거 형태보다는 중심 상업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목동이나 아니면 광화문 광장들이 이쪽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종묘.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PJ 호텔이 이제 철거되고 그렇죠. 예. 이제 공원화 되면 여기가 원래 기존에 서울시 한 8.4%의 공원밖에 없었는데 그 공원으로서 한 10% 이상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공원화 생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쪽과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기는 어떤 건물인가요? 네, 여기는 대림상가예요. 이쪽에는 힙지로랑도 느낌이 유사해요. 소규모 형태로 좀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홍콩 같지 않아요? 낡은 건물을 이렇게 활용하는 곳이 많아서 떠올랐습니다. 홍콩도 주거 밀집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중개사님과 함께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에 거의 다 왔는데요. 저희가 직접 또 가서 임장을 하고 건물에 지금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어떤 부분에서 또 상가 임차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 중개사님과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에 와서 상가 임차가 좀 맞춰지는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안쪽에서 보시면 편의점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고 네. 이후에
카페, 네. 바나타이거 부동산들이 이제 한 3개가 입점이 네네. 됐고요. 이후에 이제 메가커피가 제일 마지막에 입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층에도 올라가서 이런 뭐 세무법인도 입점한 걸 확인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1단지와 2단지가 합쳐서 약 1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이미 중개사님께서 많이 입주민들에게 임차도 맞춰 주셨었는데 세대수에 비해서 좀 생활 필수적인 업종이 아직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전히 굉장히 미비한데요. 미용실이나 병의원, 이 약국 같은 곳은 필수 네. 업종이기 때문에 임차하기도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1000세대 정도가 갖춰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업종들은 입점 검토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위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을 드리자면 세운 센트럴 바로 맞은편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광화문 종각 쪽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는 동대문 방향이고 이 청계천을 지나서 도보를 한 5분 종로 3가역을 만나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뭐 지하철역은 1호선, 3호선, 5호선 3개가 다닐 정도로 입지가 좋은 교통 환경이니까 이쪽에 상가 입점에 대해서 문의가 있다면 중개사님께서 이 일대를 맞춰주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 호실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소규모로 쓰기 괜찮은 사무실 네. 같지 않으세요? 상가지만 나름 양창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쾌적한 부분도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1인 뭐 세무사 혹은 법무사, 노무사 사무실 하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임대료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여기는 평당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전용 면적이 약 6.8평이니까 뭐 임대료는 한 100만 원 초중반 선에서 임차를 하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예. 2단지에 있습니다. 2단지에 있는 2층에 있는 상가를 와서 샘플로 호실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어느새 힙지로와 을지로 임장을 끝나고 나니까 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오늘 임장을 하신 필부동산 최한나 대표 중개사님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충무로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필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최한나 대표 중개사님과 오늘 함께 임장을 마쳤습니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계약을 많이 할 수 있게 인장을 여기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소개해드린 상가가 어떠셨을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주변의 상권을 좀 보여드리면서 상가도 좀 보여드렸고 충무로역에서 을지로 명동 요 일대에서 주거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필부동산 최한나 대표님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이제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개사님. 감사합니다, 대표님.